문쌤입니다. 자, 오늘 좀 장이 좀 좋아지는데요. 자, 제가요, 요즘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 같은 거는 좀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해봐야 이 매크로적인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뭐 큰 차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장이 안 좋을 때는요, 평상시에 많은 공부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 분석도 좋지만 전체 산업을 좀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둬야 나중에 그 상승장 랠리에서 가장 오를 수 있는 주식을 미리 관심을 가지고 선점해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의미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그 리사이클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탄소 중립. 네,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요, 연금술을 부리는 기업 이런 내용을 썼는데요. 참 말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연금술. 네, 그 연금술이 뭡니까? 즉, 버려야 될 부분을 뭔가의 금싸라기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어떤 물건들을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뭔가 탄소 중립을 이뤄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나라가 2018년도에요, 발표를 했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어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물 관리, 또 물 에너지, 그리고 그린 수소, 그리고 흡수원, 즉 탄소를 흡수해내는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국가별로 탄소 중립을 발표를 한 거예요. 즉 괄호 안의 부분은 발표 시점이고요. 목표는 숫자인데요. 자, 맨 위에 보시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제일 빠르죠. 네,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지금 2050년이고요. 그리고 중국만 2060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요, 이 경제가 왼쪽의 그림처럼 선형 경제, 즉 선으로 쭉 내려오는 경제였다면 요즘에는요, 순환 경제를 일으킨다 이거겠죠. 즉 예전에는 만들고 수거해서 폐기를 하던 그 과정에서 요즘 그 폐기가 아니라 이 수거를 한 다음에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재활용을 해서 다시 디자인을 해갖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다. 요게 지금 순환 경제의 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폐기물을 분해하는 기간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거는 생활 폐기물이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 100년 미만짜리들입니다. 뭐 나일론 천, 뭐 가죽 구두 이런 거는 뭐 25년 이 정도 되잖아요. 자, 근데 오른쪽에 봐보세요. 스티로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요, 무려 500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즉 이 500년이 걸려갖고 분해를 하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뭔가를 좀 새로운 무언가로 만들어내자. 지금 이게 목표겠죠. 자, 플라스틱 관련 폐기물이요, 발생하는 추이입니다. 지금 2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1100만 톤 1년입니다. 갈수록 폐기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암울한 뉴스인 거죠.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생기느냐 이겁니다. 네, 지금 두 번째 게 사업장 배출이 가장 많고요. 네, 54.5%네요. 그리고 생활 폐기물이 바짝 40%로 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폐플라스틱을요,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요, 열적 재활용입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태우는 거죠. 그런데 유독가스 방출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 소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EU, 즉 유럽에서는요, 이걸 재활용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게 물리적 혹은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페트병을 짧게 잘라서 플레이크라고 하죠. 그 플레이크를 만들어서 섬유용 원사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탄소 배출에는 가장 적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문제는 쓰임새가 좀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생물 혹은 화학적 재활용인데요, 열적으로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요, 폐유기물을 오일하고 가스로 분해하고, 그리고 연료 및 화합물 연료 등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요, 그 물리적 재활용의 그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으로 그리고 지속성으로 좋은 그런 재활용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서도요, 그 방법 중에서 열분해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분해는 뭐냐 이겁니다. 자, 지금 열분해에서는요, 그 온도와 산소 주입 그리고 뭐 생성물 이런 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뉜대요. 탄화, 유화, 가스화. 자, 그래서 이 중에서요, 그 고분자 폐기물이 보유한 그 에너지 잠재량을 부가가치가 높은 연료유, 즉 기름을 말하는 거죠,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그 유화 공정 위주로 계속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현재는 상업화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화 공정에 의해서
제일 첫 번째는 오일이 75%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오일에서도 경질유, 중질유, 뭐 고비점 왁스 같은 거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가장 긍정적인 그 재활용의 부분이라는 거겠죠. 그 열분해를 통해서요, 폐플라스틱을 처리를 하고 보니까 요만큼의 생산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겠죠. 자, 지금 이 회색은 폐플라스틱의 처리량입니다. 21년도에 27,000톤 정도를 처리를 해서 열분해 생산량은 8,600톤 요 정도가 지금 나온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열분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를 개선을 한다는 거죠. 즉, 요 연료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매우 간소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업종 분류를 명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겠죠. 네, 예를 들어 폐기물 부담금을 감면을 하는 기준을 주든지 지원금을 주든지 뭐 설비를 고도화시켜 준다든지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21년도 그 폐기물 부담금이요, 총 2,090억 원 정도로 했답니다. 그 중에서 플라스틱이 871억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요즘에 폐기물 부담금이 우리나라는 키로당 150원이랍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원, 즉 0.8유로니까 1,000원 정도로 너무 부담금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 올려버리면 그럼 반대급부로 뭐가 오르겠습니까? 네, 재활용을 해서 제조 플라스틱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산업 기반도 구축을 해내야 되겠죠. 뭐 녹색 분류에 대한 체계에 대한 어떤 그 화학적 재활용을 검토하고 그런 거 다 집어넣는, 그리고 친환경성 평가를 하는데 뭐 인증 같은 거를 강화시켜 준다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업이요,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LG화학입니다. 자, 목표 주가를 84만 원으로 놓고요. 오늘 현재가가 62만 6천 원이니까 뭐 많이 남았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2만 톤 규모의 열분해유 공장을 완공 예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21년도 10월 달에 초임계 열분해 원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영국 무라 테크놀로지와 그 지분 투자를 해서 기술 타당성 검토와 설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서 당진에 2천억 규모의 그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뭐 초임계 열분해 방식이 뭐냐면요. 자, 기존 플라스틱은 열원을 직접 가열을 하는데 초임계는 간접적 초임계 수증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초임계라는 거는 그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바뀔 때 온도와 압력이 평형 상태를 넘어가는 것, 이게 임계점이잖아요. 이걸 넘어가는 걸 초임계라고 합니다. 즉, 그 넘어가는 부분에서 수증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수증기를 간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방법, 이게 초임계 방법인데요. 그래서 간접으로 발열을 하다 보니까 그 그을음 같은 것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세척할 필요도 없어지고 효율성도 그 세척을 위한 중단위 과정이 없어지니까 훨씬 그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초임계 열분해 원천 기술을 가지고 LG화학이 2천억 상당의 규모의 그 공장을 완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레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목표가 26만 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17만 3천 원이었는데요. 자, 22년도 4월에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이 직접 개발한 열분해유 방법론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25년에 그 울산에 21.5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이다. 그래서 연간 25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겠죠. 마지막 기업입니다. 롯데케미컬입니다. 목표 주가 21만 원이고요. 오늘 14만 8천 원이었습니다. 자, 2030년에 재활용 플라스틱 100만 톤 이상을 판매하겠다. 요거죠. 자, 국내 페트병 생산 1위죠.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30년까지요 100만 톤 이상의 판매를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재활용은 44만 톤, 화학적 41만 톤, 그리고 열분해 납사를 15만 톤 요 정도로 계획을 갖고 있다 해서요. 현대판 연금술사 기업 요 세 가지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 회사가 뭐 요거만 하는 회사들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재활용에 대해서 열분해 부분에 선도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기업 세 군데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요즘 참 세상도 너무 시끄럽고요. 그렇죠? 이 주가도 참 안 좋고 그런데요.
자,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